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고인플레이션 네. 시대의 투자 전략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먼저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 자,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물가 오르는 거 인플레이션이 아닌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실질 소득,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요, 물가도 오르지만 우리 소득도 같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이랬는데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우리가 뭐 적대시할 것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또 너무 많은 폭으로 오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은 근데 우리 인플레이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지만 요번에 온 거는 공급에 의한, 그러니까 공급만 대란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유가들이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조금씩 이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의 수준이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급망 이 대란이 이제 해소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건이 되는 부분. 네. 그러나 사실 2년 이상에 걸리는 그러한 농산물들. 자, 요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파종기와 수확기를 다 놓쳤거든요. 예. 그러면 2년 이상 가는 이런 곡물발,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또 미국은요, AI가 왔어요. 그 조류 독감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달걀 값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생태계가 망가지면은 오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이청용 저번에 하는 뭐 총재 그 지명자도 얘기했듯이 1년 내지 2년 간다. 저도 보기에 2년 정도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란 친구와 같이 네. 살아야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보다 언제 저점을 쳤느냐, 언제 피크아웃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그런 변곡점을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가 주식시장의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그렇죠. 말씀과 함께 공급난 대란이 이번 인플레를 가져왔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증시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최악이죠.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운동 시합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예비 훈련하면서 이렇게 땀을 나게 좀 하잖아요. 워밍업이요? 예, 워밍업을 예. 하면서 땀이 나야지만 자기의 기량을 잘하지. 땀과 같은 존재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땀이 안 나면서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는 그걸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성격에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나쁜데 물가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 최악이죠. 예. 그러니까 몸은 다 풀어놨는데 들어가자마자 삐끗해갖고 부상당한 경우, 그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을 가장 지금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답이 어디서, 제가 어저께 이게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지금 이청용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를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도 뭐 우리가 높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모든 증시가 걱정하는 거는 경기 침체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겪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가지만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건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뭐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이 적군처럼 대할 필요는 없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주 주적 중에 주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원장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지표들 보면 뭐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자,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때까지의 평균 도달 기간은 442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1년 반 이상의 지금 기간이 남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증시는 초반 1년은 항상 상승 모멘텀으로 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인플레이션 맨날 얘기하면서도 어저께도 좋고 오늘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1년은 아직도 해먹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실 주식 가격, 증시의 주가는 이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좋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장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제 좀 오늘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만 안 가면 예. 사실 인플레이션 굉장히 뭐 멀리할 것도 아니고 또 가깝게 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대응책으로 제가 앞서 이제 코멘트를 네. 드렸는데요. 가격 경제와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 소비 이탈이 적은 섹터들을 사보자라고 조언을 하던데 원장님의 의견도 같으신지 이런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죠? 300% 동의합니다. 예. 이거를 가격 전가력이라고 하고도 가격 결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가격을 정하는 힘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많냐면 예. 뭐 어떤 회사들이 많으냐 아니냐 공통점은 딱 하나죠. 마켓시어 1위. 거기는 자기가 가격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하면 그 밑에 이제 쫙 오거든요. 자, 우리 뭐 쉽게 뭐 이해하실 분들은 뭐 커피 쪽을 얘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올린 데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올린 데가 어디냐면 별다방. 별다방입니다. 예. 별다방에 올리니까 우후죽순처럼 쫙 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커피라는 이 특수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년에 367잔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잔씩 국민 한 사람이 1년인데 예. 프랑스 같은 데는 550잔을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뭐 영향력이 많이 갈 건데 커피는 잘 아시겠지만 그해 심어서 그해 뽑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 뭐 커피값이 안 올라가더라도 그 사이에 이런 가격 결정력, 이 전가력이 높은 데는 그거를 갖다 옮겨 붙입니다. 자,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대체자라 그래서 싼 걸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는 굉장히 있고요. 특히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있다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을 올린 거를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이 이익 상승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마켓시어 1, 2를 다투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스타벅스, 또 뭐 애플,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키, 뭐 이런데. 예. 국내 기업 쪽으로도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소개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농심이라든가 뭐 라면 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또 나비엔, 1위 업체들. 다 뭐 종근당 이런데 다. 그러니까 1위 업체는 다 아세요. 자기 투자하신 부분에 1위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시대에 왔거든요. 네. 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켓쉐어의 1위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전가를 하는 능력을 이런 인플레이션 때는 출중하게 갖고 있는 회사. 뭐 그거는 두말할 거 없이 마켓쉐어 1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부터 네.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400일 정도가 지금 남았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은 주식시장은 화랑을 하거든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런 회사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아까 모두 그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나 좋은 자료를 갖고 오신 게 뭐냐면 ETF. 예. 이거야말로 뭐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만은 안전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처럼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 원자재 곡물가가 급등하고 또 여기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타격을 상쇄해서 혹시 수혜를 볼 만한 국내 기업들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자 가격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회사들이 있죠. IT 회사들. 지금은 IT 회사에 눈길을 쏟으셔야 됩니다. 네. 자, 제일 우리 경제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임금 상승과 가격 상승의 스파이럴 효과라 그래서 서로 감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물건값이 오르니까 뭐 근로자들이 아유 실질소득이 떨어지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럼 올리잖아요. 예. 이게 같이 감아서 올라가는 걸 스파이럴 효과라 그러는데 자 그것이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IT입니다. 뭐 원가가 없죠. 거기다가 또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뭐 좋은 위치에 있고요. 특히 이런 공급망 대란에 있어서 굉장히 뭐 자유스러운 데죠.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업종 내의 가격 결정력보다는 업 간에 뭐 산업군 간에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비용, 고정 비용이 덜 들어가는 회사, 즉 IT 쪽의 회사들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적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이 뭐 해안을 가지시고 IT 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 투자의 포션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뭐 이런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이 항상 뒤쫓아오기 때문에 금융주가 좋은 거는 잘 아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채권들 많이 하시거든요. 금리 인상기에서는 채권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IT 업체 중에서도 분야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뭐 지금 오늘 뭐 넷플릭스 많이 그 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일단 IT 중에서도 지금 사실 뭐 메타버스니 이런 실체가 없는 데에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조금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IT에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저는 반도체 주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애플이라든가 잘 아시는 그다음에 사실 뭐 전기차 부분도 사실 IT의 총 집합제로 해서 완성품을 내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래 성장성까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을 봐라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 하이 퀄리티 기업에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접근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으시면 마켓쉐어 1등이죠. 뭐 이런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고 고객 충성도가 높은데 마켓쉐어 1등 안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지만 마켓쉐어 1등은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 1등, 2등, 3등도 안 됩니다. 1등, 2등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뭐 보호적인 차원에서 좋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3월 초반에 이상하게 막 뭐 주간 상승률이 뭐 몇 년 만에 최고 하다가 갑자기 베어 마켓으로 확 돌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함에도 있어서 IT 기술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지 않을 종목 산업군은 결국은 IT 쪽으로 지금 뭐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IT든지 지금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큰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외에 우리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쪽일까요? 야, 이거는 뭐 진짜 이건 경제부총리한테 지금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진짜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길게 전망을 하는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요. 좀 뭐 맞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방맹이 짧게 치고 뭐 타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이 가격 전가력 뭐 이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사실 5월 9일까지는 길게 제가 얘기는 하면은 광화문에 돗자리 깔았지 뭐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할 거예요. 5월 9일까지는 사고 다발 구역으로 보여집니다. 5월 5일, 6일 날 미국 FOMC에서 50bp 올라가면 이건 우당탕탕탕 할 겁니다. 5월 9일을 왜 말씀해요?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데 푸틴이 지금 명령을 내린 게 5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 해결해라.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공격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를 시장에서 소화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래도 난 투자를 계속 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은 100% 실적이고 그다음에 단기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보석처럼 지금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구안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